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두 젊은 영혼이 만났습니다. 서준과 미소는 친구의 소개로 카페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서준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미소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설렘이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엔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미소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건축가였고 미소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네요. 미소가 시계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즐거웠어요. 서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기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어느 순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가을, 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 씨. 아니, 미소야. 우리 결혼하자. 단풍잎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의 프로포즈였어요.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네, 좋아요. 서준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어요. 곧이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서준은 미소의 부모님께, 미소는 서준의 부모님께 각각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소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미소의 어머니 정희는 서준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서준아, 참 좋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마음씨가 참 고운 것 같다. 서준의 어머니도 미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2달 후,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서준과 미소는 상견례 준비를 하며 더욱 설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잘 맞으실까?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다 좋은 분들이시잖아. 분명 잘 될 거야. 서준이 미소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이 곧 두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행복에 겨운 두 연인은 그저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상견례 당일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두 가족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준과 미소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처음 만나는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니까요. 괜찮아, 미소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서준이 미소의 손을 잡으며 다독여 주었어요. 서준 오빠도 긴장한 것 같은데? 미소가 서준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나? 전혀. 서준이 허세를 부리며 웃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서준의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서준의 아버지 강민호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신사였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미소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그렇지, 여보. 서준의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서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만. 서준의 아버지 강민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0분 후 미소의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미소의 어머니 정희가 먼저 들어오시는데 그 순간 강민호와 정희가 서로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어, 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민호 역시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희야?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미소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준도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두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소의 아버지가 뒤늦게 주차를 마치고 들어왔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소 아버지입니다. 미소의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지만 강민호는 제대로 답례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강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희의 대답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준과 미소는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서로를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어머니, 서준이 아버지를 아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강민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어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까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테이블은 조용해졌어요. 서준의 어머니도 미소의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가우시겠네요. 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두 어른의 표정에서는 반가움이 아니라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상견례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아무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어색한 대화 몇 마디만 주고받은 채 1시간도 안 되어 자리가 파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정희가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러시죠.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과 미소는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상견례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두 연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어떤 거대한 비밀이 곧 그들의 사랑을 위협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3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였어요. 그때 강민호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정희는 국문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정희는 과제를 위해 경영학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책 말씀이신가요? 정희가 뒤를 돌아보니 키가 크고 훤칠한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바로 강민호였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책을 받아들었어요.
국문학과 학생이 경영학 책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교양 수업 과제예요. 경영학 이론을 문학적으로 해석해보라는. 좀 이상한 과제죠?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흥미로운데요. 저는 경영학과 강민호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정희는 과제를 핑계로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민호는 기꺼이 후배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만남은 카페로, 캠퍼스 산책로로 이어졌어요. 선배, 경영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인 줄 몰랐어요. 정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혜 덕분에 문학도 새롭게 보이는걸요. 경영에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민호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정희의 순수함과 열정에 민호는 점점 빠져들었고, 정혜 역시 민호의 든든함과 지적인 매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을 때 민호가 먼저 고백했어요. 정희야,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캠퍼스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서였어요. 석양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선배.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 여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도 모자랐고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호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정희는 아직 2학년이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사소해 보였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자, 정희야. 민호가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선배랑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정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민호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집에 정희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그러니까 서준의 할아버지가 될 분이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 여자의 집안이 어디야? 국문학과 2학년이고 집은 평범한 일반 가정입니다. 평범한 일반 가정이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 3대째 사업을 이어온 가문의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절대 안 된다. 민호의 할아버지는 완고한 분이셨어요.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 그런 감상적인 소리 말거라.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그 여자와의 만남은 즉시 끊어라. 민호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화만 더 돋굴 뿐이었습니다. 정희도 집에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부모님들은 민호 집안이 너무 격이 다르다며 걱정했습니다. 우리 정희가 그런 집에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정희의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민호 선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부모님도 현실적인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격차는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그렇게 양쪽 가정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정희야, 우리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민호가 정희를 달래며 말했어요. 네, 선배. 저도 끝까지 기다릴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사건은
두 사람의 사랑을 영원히 갈라놓게 될 것이었어요. 민호의 집안에서 정희와의 관계를 알아낸 후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정희 양이죠? 저는 강민호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호의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려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3시 시내 호텔 커피숍으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다음 날 정희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민호의 아버지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호텔 커피숍에는 민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함께 와 계셨어요. 정희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민호의 아버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 집안 형편도 알고 있겠군요.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정희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조사했다고? 무슨 권리로? 당신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 집딸이 어떻게 우리 민호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해요? 할아버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3대째 사업을 이어온 명문 가문입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집딸이 끼어들 곳이 아니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모욕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정직하다고? 할아버지가 비웃듯 웃었어요. 가난한 것도 죄라는 걸 모르나? 당신들 같은 하층민이 우리 가문에 끼어들려고 해서야 되겠어요? 하층민이라는 말에 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경제적 격차가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랑?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줄 아나? 당신이 정말로 민호를 사랑한다면 민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호의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돈을 받고 민호와의 만남을 끊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니. 저는 돈이 필요해서 민호 선배와 사귀는 게 아닙니다.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아버지 회사 부도 났다는 소식 들었나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났다고? 놀란 모양이네요. 아직 모르고 있었군요. 당신 아버지 회사가 어제 부도 났어요. 앞으로 빚 갚는데도 평생이 걸릴 겁니다.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났다니.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민호와 헤어지세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의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드리겠어요.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파멸한다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손을 쓴 거 아닙니다. 원래 당신 아버지 회사가 부실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 빨리 알았을 뿐이죠. 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뭔가 손을 썼다는 것을. 자신과 민호를 떼어놓기 위해서. 선택하세요. 민호와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택할 것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 줄이야.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요?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희는 혼자 커피숍에 남겨졌어요. 차가워진 커피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니 온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셨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정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어요.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자신의 사랑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다음 날,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선배. 만나요. 정희야, 어디 있었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됐잖아. 아버지가 너를 만났다던데 어떻게 됐어? 캠퍼스 뒤편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 정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민호 선배. 우리 헤어져요. 뭐?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저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억지로 함께하려 해봐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정희야? 어제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리를 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정희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민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정희야, 나를 봐. 정말 그런 마음이야? 민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네. 죄송해요. 정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정희는 민호를 피했어요.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정희를 찾아다녔지만 정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민호는 졸업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혼자서 큰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사실 정희는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민호의 아이를. 민호가 미국으로 떠난 후 한 달, 정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정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이미 멀리 떠나버렸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눈만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감당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희를 끌어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어쩌면 좋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1990년대 당시 사회적 인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정희야, 민호 집에 연락해보자.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안 돼요, 엄마. 그분들은 절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결국 정희의 어머니가 민호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정희 어머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것은 민호의 어머니였어요. 정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다음 날 민호의 할아버지가 직접 정희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함께 온 사람은 운전기사와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혜 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맞았어요. 혹시 이제라도 자신들을 받아들여 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임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의 아이가 맞습니까? 정희는 그 질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민호 선배의 아이예요. 다른 사람과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혈육의 정은 있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됩니다. 정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피를 이은 아이입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집에서 키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세요. 절대로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빼앗아 간다고?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선택권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당신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맡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제 아이인데요. 법적으로는 미혼모의 사생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키우면 정식으로 호적에도 올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변호사 같아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출산 후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서명 안 해요. 그럼 우리도 아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알아서 키우세요. 할아버지가 일어서려고 하자 정희의 어머니가 급하게 말렸어요. 잠깐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떼겠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정희와 어머니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어요. 정희야,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 하지만 엄마, 제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 집에서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어. 좋은 교육도 받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잖아. 정희는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 정희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10개월 후 정희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민우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안아볼게요. 정희가 간호사에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민우의 가족들이 이미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아이는 그들의 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 우리 아가. 엄마를 미워하지 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는 민우의 집에서 강준우라는 이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 그 아이가, 아니,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보낸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동안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찾는 꿈을 꾸며 울음으로 새벽을 맞곤 했어요. 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우유는 잘 먹을까?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나이의 아기를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러면 안 돼. 이제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 어머니가 정희를 달랬어요. 1년이 지난 후 정희는 지방 도시로 내려갔어요. 서울에 있으면 자꾸 옛 기억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정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선생님, 왜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한 아이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도 가끔 슬플 때가 있거든. 어른들도 그런 거야.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5년 후 정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결혼했어요. 미소의 아버지가 될 김 교사였죠. 그는 정희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당신이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후 정희는 딸 미소를 낳았어요. 미소를 낳는 순간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줄게. 정희가 미소를 보며 다짐했어요. 미소를 키우면서도 정희는 잃어버린 아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미소가 1살, 2살이 되어가면서 내 첫 아이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정희는 혼자 서울에 올라와 멀리서나마 아들을 보려고 했어요. 민호의 집 앞에서 멀리 서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초등학생이 된 그 아이는 민호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빨리 와. 민호의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그게 내 아이 이름이구나.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민호는 미국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민호는 유학 후 현지에서 취업해 몇 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정희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을까? 아버지가 뭔 말을 했던 걸까? 민호는 매일 밤 정희를 생각했어요. 첫사랑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거든요. 돌아온 후 민호는 정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정희는 지방으로 내려간 후였어요.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어디로 간 걸까? 결혼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민호 역시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선보기를 통해 결혼했어요. 서준의 어머니가 될 여자였죠.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희가 남아 있었어요. 부인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첫사랑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서준이 태어났을 때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준우와는 다른 아이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준우가 뭐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얼버무렸어요. 사실 민호는 준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와 헤어진 후 태어난 아이였지만 시기상 자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며 준우를 키우고 있었고 민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민호는 사업을 이어받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첫사랑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좁구나.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 아이에 관한 진실을. 상견례가 파투난 후 두 가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준과 미소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서준이 아버지를 아세요? 미소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서준이 아버지는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첫사랑이요? 그래. 대학교 때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준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소 어머니와 어떤 사이세요? 서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민호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미소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30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지. 서준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미소와 제가 만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다만, 민호는 말을 멈췄어요. 준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때 서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준우 이야기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우가 누구예요? 서준이 물었어요. 민호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사실 너에게는 형이 있어. 형이요? 30년 전 미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 준우라고 해. 서준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준우 형이 미소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럼 미소와 준우 형이 남매라는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자신이 사랑하는 미소의 오빠가 준우라는 말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서준이 소리쳤어요. 같은 시각, 미소의 집에서도 정희가 중요한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미소야, 사실 엄마에게는 너보다 먼저 낳은 아이가 있었어. 네? 서준이 아버지와 사귈 때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서준이 집에서 키우게 됐어. 미소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서준 오빠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미소야. 서준이와 그 아이는 다른 아이야. 서준이는 엄마와 서준이 아버지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 서준이 아버지가 재혼 후에 낳은 아이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정희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그 아이와 서준이가 같은 아이라면 미소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저와 서준 오빠가 남매가 될 수도 있어. 두 집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준우는 어디 있습니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와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준이와 준우가 같은 아이인지. 정희가 말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서준이 물었어요. 사진이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미소가 말했어요. 민호가 휴대폰에서 준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30세가 된 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이. 내 아이가 맞아. 서준과 미소는 그 사진을 보며 절망했어요. 준우는 분명히 미소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미소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준도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두 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남매일 수도 있다니.
우리 결혼 못하는 거예요? 미소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일단 준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민호가 어렵게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해보고. 확인해서 뭘 해요? 사진만 봐도 뻔하잖아요. 정희가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정희의 원망, 민호의 죄책감, 서준과 미소의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정희가 민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집안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혜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그냥 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서준의 어머니와 미소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정말 남매인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소가 물었어요. 일단 만나지 말자. 정희가 딱 잘라 말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는. 서준과 미소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결혼을 꿈꾸던 연인이 이제는 남매일 수도 있다니. 미소야. 서준이 손을 뻗으려다가 멈춰섰어요. 서준 오빠. 미소도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준우가 돌아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서준과 미소는 각자의 방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남매라면 어떻게 하지? 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미소도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가족이 다시 모인 자리, 이번에는 준우도 함께였어요. 준우는 갑자기 가족회의에 불려온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앉아라. 민호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죠? 준우가 의아해했어요. 정희가 준우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사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아버지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야. 준우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럼 제 친어머니는 누구세요? 민호가 정희를 가리켰어요. 저분이 너의 친어머니시다. 준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때 서준의 어머니가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준우한테 중요한 얘기가 더 있어요. 무슨 얘기요? 민호가 물었어요. 준우 의료기록 말이에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준우가 5살 때 큰 병에 걸렸던 일.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네. 그때 DNA 검사를 했잖아요.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정희가 급하게 물었어요. 서준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는
우리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즉, 정혜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그럼 진짜 정혜 씨의 아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희가,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정혜 씨가 아이를 찾을까봐. 그래서 다른 아이를 주느라고 하고. 다른 아이라고요? 준우는, 준우는 시할아버지가 외부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고아원에서 정혜 씨의 친아들이 죽었다는 걸 숨기려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30년 동안 믿고 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준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세요? 모르겠어.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서. 서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정희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죽었다고요? 6개월 만에? 30년 동안 살아있다고 믿고 그리워했던 아이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럼, 그럼 서준이와 미소는? 민호가 물었어요. 남매가 아니에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서준과 미소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절망에서 순간적으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정말 남매가 아니에요? 미소가 확인했어요. 그래, 전혀 상관없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과 미소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일주일 동안의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준우는, 준우는 어떻게 하죠?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진짜 친어머니의 친아들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준우가 울먹였어요. 그때 정희가 일어나서 준우에게 다가갔어요. 준우야, 비록 네가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내가 너를 그리워한 건 사실이야.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정희 이모. 그리고 너를 키워주신 분들도 30년 동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잖아.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민호도 준우에게 말했어요. 준우야, 너는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들이고. 준우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이지. 넌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30년 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30년 전 일은 이제 다 잊어요. 정혜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서준과 미소가 두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우리가 못다한 사랑을 너희들이 이어가거라.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리고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준과 미소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정희와 민호, 그리고 준우도 함께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정희는 결혼식에서 서준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못 키운 아들 대신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민호도 미소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30년 전 정희를 닮은 미소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준우는 새로운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더니 시간도 초월하는군요.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진 것이니까요. 서준과 미소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부모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못다한 사랑까지 함께.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잔혹하지만 때로는 놀라운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